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할 수 있어요. 오늘의 핵심 주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입니다. 고령에서 가장 흔한 골절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에 압박골절이 생겼다면 허리 통증이 생길 거고요. 흉추에 생겼다면 등 통증이 생길 거고, 가슴 통증도 생길 수 있고, 주위로 퍼져나가면 옆구리나 엉치 통증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압박골절입니다. 압박골절은 위험인자가 대표적인 게 골다공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 그리고 고령, 근육감소증 등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외상에서 발생을 한다는 건데 엉덩방아 정도나 살짝 미끄러지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옷 갈아입거나 기침 재채기에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압박골절은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걸어서 내원이 또 가능하세요. 척추의 압박골절은 으스러지는 형태의 골절이기 때문에 보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단은 우리가 이렇게 5가지 형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학적 검사입니다. 한 번 정도쯤 침대에서 엎드려서 앞통점을 찾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이제 통증 부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르거나 하면 통증을 느끼게 돼요. 중요한 거는 누르는 부위가 직접 통증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위에가 으스러졌지만 아래쪽으로 연관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우선은 도움은 됩니다. 척추체의 높이가 감소된 것을 보고 이 부분이 골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나 2주 후에 또 찍어봤더니 척추체의 높이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짜부라드는 게 보이면 그 부분이 골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엑스레이에서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유용한 검사는 MR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이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바로 보조기입니다. 보조기는 팔에 금이 가거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하면 어떻죠? 기부스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허리도 보조기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입니다. 원인이 골다공증성 골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보존적인 치료입니다. 주사라든지 약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통증 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어렵게 되거나 혹은 고령의 환자에서 조기 시행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면 척추체 성형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인데요. 흔히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조기는 크게 2가지 형태가 있어요. 기성품, 이미 제작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을 환자의 편의에 맞춰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맞춤형 보조기가 있습니다. 맞춤형 보조기는 자신의 몸 안에 맞춰 갖고 이렇게 주문 제작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현재는 이렇게 기성 제품을 사용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보조기 형태가 많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입니다. 골 흡수 억제제와 골 형성 촉진제, 비타민 D 등을 보충해서 골다공증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선호하게 되는 형태의 치료제는 골 형성 촉진제입니다. 매일 맞는 냉장 보관하는 주사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요. 로모수즈맙이라고 해서 이 치료제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입니다. 골절이 생기면 그 주위에 심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염증을 줄여주게 되면 통증도 줄어들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선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소염제를 복용하게 되고요. 주사 치료를 할 때는 신경 차단술이나 후관절 주사, 프롤로요법, 그리고 카테터 시술도 보존적인 치료의 형태로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술은 바로 척추체 성형술입니다. 굵은 주사바늘 같은 거를 척추체 안으로 집어넣어서 골시멘트를 조금씩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골시멘트라고 하는 제품이 들어가서 이 물질이 열을 발산하면서요, 주위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없애줘요.
두 번째는 뼈 자체에 해면골에 균열이가 있거든요. 그 틈으로 스며들면서 그 균열을 메꾸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골시멘트라고 하는 거는 인공뼈이기 때문에 정상뼈와는 달라서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골시멘트로 인해서 추가적인 골절도 발생할 수 있고요. 골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인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80세 이상이나 혹은 신부전, 폐렴 등 내과적인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조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80세 미만에서는 2주 동안의 적극적인 보존적인 치료, 이러한 시술 등을 받아가지고 통증 시술로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우에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학계에서 정립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움직임과 더불어서 발생해지는 통증과 80세 이상에서는 시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젊은 연령에서는 보존적 치료와 보조기 등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어도 심한 골다공증이 있다 하더라면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적절하고 올바른 보조기 사용이 악박골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골다공증성 악박골절이잖아요.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척추체 성형술은 의료진의 판단하에 이점이 있을 때는 타이밍을 잘 봐서 시행을 해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추가적인 골절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